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영어 강의 또 영어 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한 예를 들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자, 누구나 영어를 가르치려 하면 오히려 습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녀분의 영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 한 명을 집에 주 2, 3회 정도 개인과를 시킨다고 해봅시다.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향상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돈값을 하고자 아이를 가르치려 드는 순간 아이는 영어 습득이 학습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방해가 됩니다. 지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근데 경제적 여유가 더 있어서 두 명의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않겠죠. 당연히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소통하며 대화를 이끌어갈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 지시하고 가르쳐 들지 않을 때 영어 습득은 급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예요. 인간은 언어를 가르쳐 들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학 연수 가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학 연수를 들으시면 누군가 가르치려 들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서 만난 영어 잘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 학생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가 가르치려 들지 않고 여러분과 뭔가 같이 놀려고 하는 순간, 대화하려는 순간 그때 증가합니다. 이건 참 특이하죠? 이게 바로 내재화예요. 여러분은 언어를 외적으로 배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가르치려 들은 강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언어는 IQ와 상관없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각자 모국어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영어를 학습으로 생각하면 IQ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는 IQ입니까? 라고 한다면 맞아요. 여러분 학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IQ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 암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영어를 멋있게 암기해서 유치원 어린아이들 놀이 장치처럼, 그러니까 뽐내는 어떤 그 무대처럼 한다면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핑퐁, 탁구를 쳐요. 그럼 탁구를 치는 걸까요? 비둘기는 원래 본능적으로 쫭니다. 그래서 공을 쪼았을 뿐인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기에는 탁구를 치는 거로 보이죠? 이게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비둘기는 그냥 쪼았을 뿐이에요. 탁구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탁구 자체를. 그러나 쪼았는데 날아가니까 넣으니까 또 쪼는 겁니다. 탁구 치네라고 생각하죠? 이게 외제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어 공부는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 질러대는 거죠. 그러나 내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느낌 없이 하는 앵무새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사례로서 우리가 스키너 교수를 해야 되는데요. 1950년대하고 60년대는 스키너 교수의 해였어요. 스키너의 동물 행동주의. 자, 비둘기 갖고 연구한 거죠. 비둘기를 강화시켰더니 얘들이 학습을 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발견됐죠. 이 학습은 실제 학습이 아니라 비둘기의 본능, 다시 말하면 쪼아대는 본능을 우리가 봤을 때 탁구 친다고 착각한 거였다는 게 나중에 나와서 스키너 교수의 동물 행동주의는 무너지죠. 다 붕괴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만연하죠. 인간에 관련된 과학은 만연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단어 암기하시죠. 표현법 반복하죠. 듣기 리스닝 또 반복하죠. 이런 게 전부 다 스키너의 동물 행동주의 강화 훈련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글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죠. 인간에 관련된 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추정보다는 전체가 모두 폐기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지 폐기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스키너 교수의 반복 강화 훈련은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영어 교육은 아직 이게 대세죠. 스키너의 제자들은 비둘기 훈련에서 그 이상으로 돼지로 훈련시켰어요. 돼지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역시 제자들은 교수의 그 어떤 뭐랄까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 선생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돼지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동전을 땅에서 주워 슬롯에 넣으면 음식이 나오는 훈련을 시켰던 거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다면 돼지는 아사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반복 훈련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가설은 폐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본능, 그것이 갖고 있는 본능,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는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침팬지에게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집에서 영어를 하더라도 한국말을 해도 이 아이는 절대 한국말 못합니다. 자, 영어를 생각하면서 말한다. 어때요? 영어를 생각하면서 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복 훈련도 하죠. 그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탁 말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 라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참 좋은 말이죠.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은 이것을 훈련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내가 말하면 바로 빨리빨리 말하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코미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은 어떤 것인가?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생각은 내재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외재화인가? 둘 다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외재화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타고난 어떤 언어의 능력이 주변 자극에 의해서 내재화를 이끌고 언어의 핵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학습은 외재화가 내재화를 착각하고 있어요. 내재화는 교실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어린아이가 한 명의 외국인보다 두 명의 외국인이 난 이유는 외재화가 아닌 내재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창의성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이죠. 그걸 연구하는 게 위에 있는 것도 언어학이면서도 심리학이고 인간에 관련된 과학이죠. The Holy Grail 성배 First Wave Creative Research 첫 파동의 창조성 연구의 첫 물결의 그런 성배라는 말은 찾기 힘들죠. 어려운 연구예요. 그런 성배는 퍼스널리티 테스트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룰 수 없는 정말 힘든 찾기 힘든 그러한 성배는 퍼스널리티 테스트 성격 테스트였다. The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general 포괄적인 창조성 능력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IQ measures general intelligence IQ가 포괄적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A personal creativity score 어떤 한 사람의 창조성의 점수가 스코어가 should tell us 우리들에게 his or creative potential 잠재적인 창조성의 잠재성을 당연히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In any field endeavor 어떤 분야에서든 그렇죠? 뭔가 시도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창조성의 잠재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just like 뭐처럼? IQ 스코어처럼 IQ 스코어가 이제 나 limited physics 물리학에 제한되거나 math 수학이나 literature 문학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by the 1970s 1970년대쯤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 realize 깨닫게 되죠. There was no such thing 그와 같은 것은 없다. General creativity quotient 다시 말하면 포괄적 창조지수 그러니까 IQ 지수 할 때 IQ가 Q가 quotient입니다. 그 인텔리전스 지수고 이거는 창조 지수죠. 창조 지수는 없다는 거죠. Creative people 창조적인 사람은 aren't creative in general universal way. 다시 말하면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포괄적 또는 범용적인 방식으로는
창조성 있는 것이 아니라 they are creative specific 특정한 sphere 분야의 activity 활동에서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rticular domain 특정한 영역이 되겠죠. We do inspect creative scientists. 우리는 창조적인 과학자가 also 또한 gifted painter 훌륭한 재능이 있는 그런 페인터가 되는 걸 예상할 수 없죠. 기대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업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 상상 자체가 이제 우리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크리에이티브 바이올리니스트 창조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크리에이티브 컨덕티브 창조적인 지휘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컨덕터 창조적인 지휘자가 not very good 그렇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composing new work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는 거. psychologist now known 지금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creativity 창조성이란 domain specific 도메인 특정 영역의 도메인이다 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나요? 별개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영수로 영어, 수학으로 시험을 보고 이 사람이 창조적인 걸 어떻게 맞히죠? 사회는 창조성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새롭게 만든 거. 우리 인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게 바로 창조성이지 기존에 있던 영어 단어 암기한 게 무슨 창조적이고 수학 기존에 있는 성문 종합 뭐 수학의 정서 이런 걸 달달달 암기했다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챗GPT라고 있죠. 챗GPT가 수학 문제 잘 풉니다. 영어도 잘 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적인 사람. 네. 자, 그럼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창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스키너 교수가 했던 이미 1950년, 60년대에 폭망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비둘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하세요.